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해서 한번 좀 알리고 이으면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남기자의 체얼리즘 연재하고 있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연 주제가 소통이어서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제가 기자가 처음 되고 싶었던 이야기부터 좀 시작할게요. 그 대학교 때 도서관을 갔는데 거기에 우연히 제 시선을 잡는 광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청소해 주시는 미화원 여사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앉아서 쉬고 계시는 곳이 도서관의 쓰레기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은데 이 도서관을 가장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가장 더러운 곳에서 쉬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많은 사람들과 이런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을 그 많은 독자분들과 가장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좀 항상 마주하지만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사를 쓰고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휠체어 탄 장애인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제가 이분들을 지체장애인분들을 취재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저희 장애인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놓고 안락사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약한 말씀을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그 정도로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세상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들었던 이제 그분을 만나고 와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기사를 잘 써서 그 어떻게든 이 휠체어 탄 장애인분들이 다니는 환경이 조금이나마 낫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기사를 잘 써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고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썼던 장애인 관련 기사를 많이 읽지 않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 비장애인으로서 사는 것이 어떤 환경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이 다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요, 사실 원래 서울시에서 2004년에는 다 지하철역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야 다 이제 다 마무리를 한다고 거의 한 15년 정도를 그 설치가 안 된 상태로 계속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휠체어 리프트라고 하죠. 그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고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서야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바뀌는 그거는 저는 그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됐죠, 많이. 그래서 밤새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계속 이 고민을 항상 많이 했었습니다. 이
이슈를 어떻게 누구보다 깊이 좀 전달을 하고 싶은데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휠체어를 타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휠체어를 직접 타면 그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그동안 시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생하게 전하면 독자들도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사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눈높이대로 많이 바라보지 않았던 광경일 거예요. 저런 경사판 같은 것들이 가게 앞에 놓여 있는데 저게 보기에는 그렇게 경사가 가파르지 않아 보이지만 제 몸을 이끌고 휠체어를 움직여서 들어가면 경사가 굉장히 높아서 자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정도의 경사판이었고요. 늘 익숙하게 보는 버스 정류장 안내판은 사실 서 있을 때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휠체어에 앉아서 바라보니까 고개를 꺾어서 뒤로 굉장히 젖혀서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처음 알았습니다. 마지막 사진도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어요. 저것만 넘어가면 바로 대형마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게 에스컬레이터로밖에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 바로 앞에 있는 거리를 무려 10분이나 돌아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편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이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몰랐다는 생각과 그런 마음을 전해서 이제 기사를 썼더니 그 기사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고 제가 장애인 기획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 이례적으로 정말 많이 본 기사여서 저는 사실 그런 무관심한 분야의 기사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체험 기사로 할 수도 있겠구나, 이 독자들에게 닿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댓글창에 있던 내용들이 저한테는 되게 귀중한 경험이었던 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주위에 왜 안 보이는지 생각하게 됐다고,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줄 몰랐고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걸 알게 되고 공감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이 되게 저는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또 장애인 아동의 어머니라는 분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런 힘들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주신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는 방법으로서의 체험에 대한 걸 이제 생각해 보게 됐던 게 휠체어 체험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공감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게 되게 많이 있죠. 비장애인과 장애인도 그렇지만 이 첫 번째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82년생 김지영 소설에서 나오는 대사인데, 맘충이라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막 혐오를 한다든지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저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막 오가는 싸움 같은 것들을 제가 정리했던 건데요. 여자도 군대를 가라고 한다든지 남자 보고 뭐 애를 낳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류의 그런 서로 간의 이해 없는 부분에 대해서의 갈등,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런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이해 없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노인 혐오나 뭐 틀딱충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해서 한번 좀 알리고 이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 기자의 체얼리즘이라는 기획은 2018년
여름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직접 그 누군가의 삶에 뛰어들어서 제가 그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경험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알리면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마음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는 것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진도 이제 제가 체험하면서 썼던 사진들인데, 예, 그런 마음으로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깊이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장점 때문에 이 기획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만만하게 봤는데 저는 그냥 유리 닦는 건 자신이 있어서 그냥 열심히 닦으면 되겠지 했는데 한 2개, 3개만 닦았는데도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게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막 쓰는 상황이었고요. 굉장히 노하우고 기술이고 요령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창문을 닦으면서 쭉 내려왔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거 하나는 너무 덥다. 특히 이제 그게 유리 건물이다 보니까 등 뒤로만 내리쬐는 게 아니고 이게 유리창에 반사가 돼서 바로 이제 직격으로 맞아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얼굴이 다 타고 막 땀이 엄청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초고층인데 휘청거리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창문이 크기가 같으면은 그게 다 커버가 되는데 창문이 더 커져버리니까 곤돌라를 이쪽으로 밀었다가 같이 밀었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많이 흔들릴 거잖아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꽤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더딘 거예요. 이게 73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올라오는 것도 한 40분 걸리는데 이게 속도를 냈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올라오는 동안에 이미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더라고요. 거의 정오가 가까워 오고 있어서 그제서야 경치가 좀 들어오기도 하고 무서운 것도 좀 감각에 약간 적응이 돼서인지 좀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어딘지 아시나요? 123층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는 롯데타워 건물이고요. 이 현장에 제가 가서 체험을 해서 창문을 닦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까 그 탔던 곤돌라의 가운데에 있었던 게 저인데요. 이분들의 삶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초고층 건물을 항상 마주하지만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특히 이 초고층 건물 유리창을 닦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뭐 고액 알바라든지 아니면 단지 위험한 일 그 두 가지의 시선 중에 하나로 거의 좀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닦아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어요. 곤돌라라고 하는데 저 장비를 원래는 2분, 3분 정도가 이제 타서 하늘로 이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매일 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딱 느껴졌고, 근데 저게 창문에 붙어서 이렇게 창문을 계속 닦으면서 내려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74층에서 이제 1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곤돌라가 움직일 때마다 이제 처음엔 되게 무섭다가 나중에는 창문을 닦는 시간이 너무 짧게 막 계속 부지런히 바쁘게 닦아야 돼서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힘들어서 그 무서움을 잊게 되는 거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창문이 깨끗한 건 괜히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 일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끔 기사를 썼던 것 같아요. 기사가 나간 다음에 이제 이런 반응이 좀 많았는데 제가 기사마다 에필로그를 쓰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썼었거든요. 옆에서 항상 이게 까치발을 하고 창문을 위쪽 부분까지 닦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견뎠느냐라고 여쭤보니까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다 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에 어떤 롯데타워보다 더 커 보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한 그 아버지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여름이어서 뭐 굉장히 이제 더워서 햇볕이 막 등 뒤로 고층이니까 더 세게 내리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응원이 많이 있었고, 그 우리가 늘 마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삶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반대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별이라 우리가 겪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이 브래지어를 제가 입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흰티를 입고 남색 브래지어를 입었었는데 사실 여성분들은 많이 그동안 말씀을 하셨었고 탈코르셋이 필요하다라고 불편함에 대해서도 많이 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인구의 절반은 매일 겪는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절반을 또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직접 입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어봤더니 굉장히 항상 가슴을 자유롭게 하고 다니다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뭔가 누르는 느낌, 식사를 할 때도 계속 뭔가 누르는 느낌이고 일할 때도 잘 집중도 잘 안 되고 땀도 브래지어에 차니까 이게 잘 마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전달하려고 기사를 썼고요. 이날 제가 집에 돌아와서 두통약과 소화제를 먹으면서 처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브래지어를 입은 그 아내가 이제 브래지어를 동네에서 입을 때는 좀 불편할 때는 좀 벗고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막 좀 그렇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불편한지 좀 알게 됐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여성분들은 항상 좀 당연하게 입고 다니던 거에 대해서 처음 입었을 때의 그때 생각이 났다 뭐 이런 반응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흰색 티에 굳이 입은 이유는 이 브래지어를 얼마든지 좀 벗고 싶을 때 벗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불편한 시선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좀 반대로 어떤 그런 체험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좀 잘 드러나는 옷에 입어봤더니 다니는 곳마다 정말 시선이 많이 쏠려서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공감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항상 좀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아무것도 안 하기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항상 뭔가를 부지런히 하고 사느라고 되게 바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데 실제로 스트레스 검사를 해보니까 엄청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해봤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번 저도 그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창틀에 지금 머리를 괴면서 광합성도 하고 그렇게 저녁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면서 생전 처음 겪는 개운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험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사가 시사 분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기 체험으로 세계 최초인데 번아웃에 좀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시작한 게 랩이라는 장르로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금도 뭐 심각하지만 봄에 엄청 심각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미손이라는 래퍼에게 랩을 배워서 그 미세먼지를 주제로 랩을 직접 했었습니다. 가사를 써가지고요. 이 기사는 한번 보면은 그 다음에 다시 잘 보지 않지만 랩은 신나기 때문에 이제 좀 반복해서 계속 듣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더 재미있게 한번 전하고 싶어서 랩을 했던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래퍼 이름을 크린랩으로 마미손이 추천해줘서 그렇게 녹음을 했는데 끝까지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스토리텔링 같은 부분에서 좀 활용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약간 소설처럼 썼던 기사입니다. 그 좀 아버지 세대에 대한 공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항상 꼰대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 한 5060 정도의 세대 한 3분 정도를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소설로 녹여가지고 썼던 62년생 김영수라는 그래서 그 어머니 세대 그 다음에 뭐 청년 세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게 하고 싶었는데 좀 재밌었던 거는 사실 항상 기사의 댓글에 저렇게 통계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남자 여자 연령대별로 나오는데 특이하게 이 기사만 50대가 제일 읽은 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세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라든지 아니면 그때 시절이 생각난다라는 그 세대의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획 자체를 하게 된 좀 과정을 더 말씀드릴게요. 방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쓰는 노트입니다. 생각 서랍이라는 노트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같은 주제여도 어떻게 하면 다르게 재미있게 색다르게 좀 참신하게 눈에 들어오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항상 적거든요. 그게 과정이 뭔가 기준이 높은 게 아니라 생각나는 것들은 그냥 다 적은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일 단위로 또 정리를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 중에 사실 처음 떠오르는 것들은 별로 좀 진부한 생각들이 좀 많은데 계속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좋은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중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적고 제가 하고 싶은 주제에서 어떤 것들을 뽑아내면 좋을까 매칭을 계속 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눈높이를 맞춘다는 건 사실 혼자 생각할 때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만 생각을 떠올리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걸 들려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적고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뭐 소통할 때를 가정을 해도 그런 부분에서 어땠었는지까지 좀 오답노트처럼 적어두면 굉장히 좋은 또 자산이 됩니다. 이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노력을 한 게 많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노력은 좀 기사에 제가 직접 댓글을 많이 다는데 눈높이를 가능하면 독자들과 맞추기 위해서 사실 기자가 기사에 댓글을 잘 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악플 같은 거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댓글을 계속 읽는 이유는 그래야 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고 그걸 또 취재했을 때 또 좋은 기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사실 좀 억울했던 사례긴 한데 그 N번방 관련된 범죄자가 구속됐을 때 저희 데스크 지시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사를 쓰라고 해서 그걸 썼더니 제목을 개발자 꿈꾸던 모범생 이렇게 달아놨어요. 편집자가. 그래서 계속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기사 본문에 사과문을 제가 직접 적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더니 그런 노력 자체에 대해서 좀 앞으로 더 지켜보겠다, 잘 지켜보겠다 그런 사과를 남겨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사를 어떤 형식으로 쓰든 간에 항상 이걸 왜 쓰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어떤 관심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쓰는가에 대한 마음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떡볶이집 사장님에게 최고로 맛있다고 칭찬해봤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예요.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집에 가서는 예를 들면 단골인데 여기 떡볶이가 정말 제일 맛있고 왜 맛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항상 무뚝뚝하던 사장님이 처음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또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조명은 되게 비싼 조명인데 사실 전구 하나가 나가면 아무 불을 밝힐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1,000원짜리 전구같이 삶이 느껴져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았었는데 이게 사실 작년에 나간 기사인데 최근까지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덕분에 좀 알아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강아지 반려견 또리라는 말티즈고 6살인데요. 일부러 거절당하는 체험을 했었어요. 그 기회를 마련하는 거에 측면에서 시야를 좀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거절당하려고 이제 황당한 부탁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성형외과에 가서 강동원처럼 성형해 줄 수 있냐라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처음엔 거절당하는 게 무서워서 위축이 되다가 나중엔 새로운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을 잘 떠올려 보시면 어디선가 자주 마주하는 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에게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이 뒤를 보시면 이걸 찍어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 강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에게 섭외 요청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면서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시선에서 벗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관심이 생기면은 거기서부터 소통이 시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하는 게 뭐냐면, 아내가 이제 빨래 같은 것들을 개어주면 빨래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잘 빨라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씩 해주거든요. 집안일이 이렇게 분배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한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거기서부터 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석천 작가가 얘기한 이야기 중에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을 하게 두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그걸만으로도 좀
많은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 제안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소통의 시작으로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라는 체험입니다. 송년인데 송년회에서 주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이렇게 회포를 풀지만 그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사랑해라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좀 부지런히 표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걸 직접 해본 적이 있거든요. 36년 된 친구한테 갑자기 사랑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욕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오글거리게 왜 이러냐고. 근데 의외로 나도 사랑한다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공기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영도였습니다.